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리쌤입니다. 자, 이 노래 아십니까 여러분들? 에어부산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이 노래를 꼭 아셔야 될 겁니다. 에어부산 로고송이죠. 실제로 제가 부산에 갈 때마다 항상 하기시에 듣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힘찬 기운을 이 또 부산의 갈매기 기운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래로 한번 시작을 해봤고요. 자, 또 한 개 제가 또 준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눈썰미가 좋아서 굴러다니는 거 하나 찾았습니다. 이게 뭔가 했더니 이게 또 에어부산 스카프래요. 뭐 제가 좀 재미를 드리고자 한번 매보려고 했는데 매는 순간 뭔가 제가 뭔가 이상하게 보입니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딱 대충 봐도. 그래서 제가 이거 트라이 하는 거는 다음 기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에어부산이 떴어요.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 또 테디쌤이 부산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제가 가장 먼저 항공사 지원에서 합격했던 곳이 에어부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감격의 기분이 다시 또 느껴지기도 하면서 또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을 전달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또 늦은 시간이지만 영상을 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좀 어제 제주항공만큼은 길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따로 자막을 넣는 건 아니니까 이번에도 여러분들 뭐 필기구 준비하셔가지고 하나하나 좀 체크하면서 컴퓨터 준비하셔서 인터넷으로 같이 하나하나 들어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크로스 체크하면서 준비를 해봅시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여러분들? 아무래도 또 에어부산 홈페이지를 들어가야 될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어부산. 자, 에어부산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뭐 기본적으로 이런 창이 뜨고 있죠. 자, 이벤트 캐슬, 스카이 캐슬 이런 것도 나오고. 자, 저는 일단 들어가는 곳이 가장 먼저 취향 노선을 들어갈 것 같아요. 취향 노선. 제가 지원할 때까지는 이렇게 많은 노선은 없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노선이 생겼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부산의 노선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뿐만 아니라 눈에 확 띄는 거는 대구 노선입니다. 대구 노선이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노선의 국제선이 지금 운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구 베이스도 뽑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 대구 지방뿐만 아니라 또 이 부산의 거점으로 해서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제주항공만큼이나 성장을 한 항공사도 에어부산입니다. 그리고 뭐 부산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엄청난 큰 기여를 한 항공사고요. 그래서 좀 기분 좋게 뭐 저도 이렇게 정보들을 하나하나 찾아볼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저희 한번 보면 이 서비스 안내를 한번 또 보면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어요. 뭐 에어부산이 LCC, 지역항공 LCC이지만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눈에 띄는 거 우선 투게더 서비스 이런 것들 제가 조금 이따 다 한 번씩 봐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공항 서비스에는 또 김해공항에 라운지가 생겼죠. 굉장히 뭐 이것도 뒤쪽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고. 그래도 뭐 저희가 에어부산 홈페이지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아무래도 Fun and Joy 이 섹션인 것 같아요. 여기 가면 Fun and Joy 뭔지 잠깐만요. Fun and Joy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Fly and Joy입니다. Fun and Joy 약간 제가 제주항공이랑 헷갈렸네요. 그래서 Fly and Joy이고 여기 들어가 보면 Fly and Fun이 뭐냐면 그 에어부산을 이용한 티켓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전 세계 어디든 이 뭐 할인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에어부산과 제휴하고 있는 곳들이 전 생각보다 별로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좀 소위 요긴하게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정말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나중에 들어가 보세요. 시간 날 때 제휴 업체들도 받고 있고. 실제로 이러한 서비스는 진에어와 더불어서 에어부산이 압도적으로 굉장히 구축이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에어부산이 횟수로는 생긴 지가 11년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뭐 생기고 나서 몇 년 뒤부터 이게 Fly and Fun을 시작했다면 제가 예전에 봤을 때만 해도 그렇게 괜찮은 곳은 많이 없었는데
지금 최근에만 해도 신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뭐 킹크랩 가게도 있고 너무너무 괜찮은 데가 많네요. 삿포로에도 생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도 굉장히 에어부산만의 강점이 된다는 거. 뭐 다른 LCC에서는 크게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 꼭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뭐 Fly and Joy. 자, 거기 들어가면 이벤트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여기 또 가격 티켓 할인해 주는 것부터 해서 이벤트 캐슬 이런 것들 현재는 3가지밖에 진행하지 않고 있네요. 이런 부분이 뭔진 모르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씩 들어가 보면 굉장히 그래도 답변으로 쓴다, 뭐 이게 공부가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무언가 알고 있다는 거가 정보가 되니까 결국에는 인포메이션들이 면접 때 쓰여지고 자소서에 쓰여지는 거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 정보들을 찾은 거를 한번 브리핑을 해볼게요. 아무래도 저는 이 대표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체크합니다. 그래서 뭐 에어부산의 대표님이 누구시죠? 한태근 대표님, 사장님이시죠? 그런 경우에는 또 올해 신년사로 이제 금호그룹과 함께 뭔가 포부, 입사업 포부처럼 올해 신년 포부를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에어부산의 경우에는 경영 방침이요, 기업 가치 및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알다시피 작년 12월에 10년 만에 에어부산이 정식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지금 상장해 있는 항공사가 뭐 FSC 제외하고 진에어, TA, 제주항공 이후에 지금 에어부산이 들어갔죠. 굉장히 뜻깊은 거예요. 우선 뭐 상장사로서 주주 및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네요. 역시 에어부산이 처음 출범했던 그런 비전에 있어서 그대로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산의 성장과 에어부산의 성장이 함께 나아가는데 여기 플러스 알파로 이제 대구라는 지역이 한 개 더 추가되었죠.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상장사로서의 위상 변화에 맞춘 조직과 개인의 변화를 강조했다. 우선 어디든 무언가 정체되기보다는 늘 새롭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진취적인 여러분들 그리고 회사의 모습을 위해서 변화를 강조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특히나 안정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이익을 극대화해서 주주의 가치를 높일 것을 직원들에게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정과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것들이 새로 생겼는지 그 부분도 브리핑을 살짝 해드릴게요. 여튼 뭐 또 가장 더 중요한 게 올해에만 항공기 세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우선 에어부산은 저는 사실 이번에 채용을 그렇게 생각보다 빨리 할 줄 몰랐습니다. 왜냐면 제가 듣기로는 현재 스케줄이 그렇게 빡빡하지 않았다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 알다시피 뭐 제주항공 경력직부터 대한항공까지 많이 떴잖아요. 그런 경우에 또 이 항공사끼리 이전을 이게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또 갑작스럽게 인원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에어부산도 기존에 있던 걸 조금 더 당겨서 했던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조금 급하게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채용의 기간이, 서류 접수 기간이 짧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얼른 오늘 이 영상 보고 바로 작성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는 10월과 12월에는 중장거리 노선까지 운항 가능한 에어버스 네오 LR 항공기를 도입한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뭐 어제 제가 제주항공 알려드렸죠? 제주항공 맥스기 같은 경우와 비슷한 거예요. 이것 또한 연료 효율성을 높여서 거리를 6,500km 이상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3일 작은 항공기, 소형 항공기죠. 소형 항공기가 싱가포르나 자카르타 같은 중장거리 노선이에요. 어쨌든 6시간, 7시간이 간다면 뭐 중거리, 단거리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노선까지 갈 수 있게 되고 실제로 부산, 싱가포르를 취항하고 있을 예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그 싱가포르의 취항 횟수 또는 이제 편도가 굉장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에어부산이 성장을 끊임없이 할 거라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최대 인도까지 운항이 가능합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로 싫어하는 노선 중에 하나였거든요. 일단 너무 멀어요.
이게 이 바람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갈 때는 7시간, 뭐 올 때는 9시간 넘게 걸려서 그냥 장거리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런데 최대 인도까지 운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LCC 항공사로서는 또 중단거리 그 항공사에서는 굉장히 좀 획기적인 좀 비전을 앞으로의 미래에 굉장히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도 알고 있으면 좋을 거고, 서비스 부분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저가 항공 유일의 투게더 서비스. 투게더 서비스란 뭐냐면 아시아나항공의 패밀리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게 뭐 때문에 생기는 건지 먼저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우선 설명을 좀 드리자면 7세 미만의 유아, 굉장히 말 안 듣는 어린 아이들 있죠? 그리고 유아 또는 소아를 2명 이상 동반한 여성 승객, 그러니까 엄마 혼자 어린아이 2명을 데리고 갈 때, 또는 70세 이상의 조금 연세가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 노약자분들, 그리고 장애 3등급 이상의 그 이런 마음 좀 그렇지만 이 장애인들에 한해서는 뭐 출발지 공항에서부터 좌석 배정, 수화물, 뭐 이렇게 이미그레이션까지 이런 도움을 주는, 지상에서 도움을 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시아나항공에서 사실 현재 제공이 되고 있는 서비스고, LCC 항공에서는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런 손님들에게는 결국엔 1대1 전담 마크로 그 지상 직원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LCC 같은 경우에는 지상 직원의 수뿐만 아니라 이런 시스템을 최소화시킨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아까 한태근 상님이 말씀하셨던 서비스 안전에 뭔가 가치를 극대화하자라는 부분에 알맞게 FSC에서 하는 이런 섬세한 서비스 중 하나인 투게더 서비스를 한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또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뭐 LCC 항공이지만 이런 FSC만큼의 참 좋은 서비스와 버금갈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휴 할인 있죠? 제휴 할인, 플라이 앤 퍼니가 그 부분도 진에어와 함께 압도적인 양을 자랑하고,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에어부산 항공기를 타면은 앞에 그 승무원들이 함께 매거진을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러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제휴 할인에 대한 부분.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9월에 김해공항에 전용 라운지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김해공항 거의 에어부산이 독점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정말 에어부산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면서 김해공항의 수요뿐만 아니라 지역 거점이 부산의 이런 관광 산업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 인프라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줬던 게 사실이고, 부산에 사는 시민들에게는 참 고마운 기업이에요. 정말로 고마운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여러분들이 참 고마운 기업이잖아요. 우리 부산 사람, 저도 부산 사람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뭐 지원 동기랑 또 연결이 되지 않을까. 뭐 정말 지역 거점의 오리지널로 정말 부산을 위해서 이렇게 시작한 항공사는 에어부산이 유일하죠. 지금까지는 뭐 제주항공도 제주를 출발 기점으로 했지만 결국에는 인천 발이 대부분이 되어버렸었잖아요. 하지만 에어부산은 그런 펀드멘털을 절대로 깨지 않고 지금까지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좀 저도 감격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자, 안전 부분을 가볼게요. 안전 부분도 이 국내 항공사 최초로 이 항공조종사가 아니고 종사자 음주 측정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1월 21일 승무원 정비사 운항관리사 대한 개인별 음주 측정이 가능하고, 이제 4월달에 개발을 마치고 현장에 적용한다고 하네요. 요즘 참 말이 많았어요. 뭐 사실 뭐 음주 관련해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정비사뿐만 아니라 뭐 승무원, 운항조종사, 운항 승무원들까지 음주는 이 모든 승객들에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 항공 종사자에게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을 또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또 자체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에서도 굉장히 안전에 대한 투자죠. 이런 부분은 확실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에어버스 321 네오를 도입한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부산을 기점으로 싱가포르 그리고 최대는 인도까지 운항이 가능하다는 점. 인도까지 취향을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뭐 좀 이레귤러 상황이 생기면 사실 이게 항공기가 위에서 이렇게 돌게 되면
그 거리까지 가기도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좀 여유 있는 거리. 근데 싱가포르나 자카르타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취향지 부분을 조금 볼까요? 취향지 부분은 부산 싱가포르 신규 노선에 도전했죠.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본과 중국 노선을 이렇게 결합해서 시너지를 보려고 하는 저는 계획을 일단 가장 먼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장거리 노선 싱가포르가 각 들어오면서 기존의 단거리 노선들과 연결이 되어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노선과 동시에 시너지가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지역 거점에 공항을 활성화시키고 있죠. 그리고 뭐 부산, 김포, 제주, 대구, 울산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뭐 국제선을 운영하는 곳은 총 7곳 아니죠. 대구 노선의 경우에는 국제선 노선을 총 7곳을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울란바토르 아시죠? 뭐 조금 자세한 내용을 보자면 지금 뭐 에어부산이 울란바토르를 유일무이하게 지금 운항 중입니다. 부산에서. 그런데 최근에 이제 몽골의 운수권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이 한몽 정상회담 통해서 여튼 이 울란바토르로 들어오는 이런 항공사들을 더 늘릴 계획과 동시에 여러 항공사들이 막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운수권을 따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에어부산이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큰 경쟁력일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울란바토르가 실제로 2018년인가 그때 좀 가고 싶은 여행지 1위로 뽑혔을 만큼 계속해서 앞으로 수요가 높은 노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알고 취향을 하고 있었다는 거 꽤 오래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에어부산이 잘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뭐 사회공헌 부분, 또 사회적인 책임 이런 부분은 또 뺄 수가 없겠죠. 금호 그룹의 자회사이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아시아나의 자회사죠. 그 아름다운 행동들을 분명히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볼까요? 자, 교육 메세나탑을 5년 연속 수상했대요. 18년 12월 20일에. 그래서 뭐 기부운동 적극 참여하고 뭐 사랑 나눔 운동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네요. 취향 초기부터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 활동을 기부해왔고, 자, 드림 보탬 장학금, 케빈 스몬 체험, 드림 아카데미 홍보대사 이대호 선수와 함께 꿈의 야구 교실과 같은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고 합니다. 또한 여기 몽골 울란바토르와의 어떤 교류가 충분히 있었네요. 영남권 근무 중인 몽골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를 초청해서 가족과 만남 및 부산 투어를 지원했다. 2015년 첫 시행했고 당시에는 옌지, 중국의 옌지, 영남 지역의 연결을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뭐 대구 노선을 이렇게 시작했었잖아요. 거기에 또 걸맞게 대구에 따른 대구 지역의 또 사회 공헌 활동으로는 대구 지역의 가족 대상으로 행복 활주로 가족 여행 이렇게 했었는데 상반기에는 또 이제 하반기에 이제 연 2회 한다고 하네요. 상반기에는 가족 여행, 하반기에는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꿈의 활주로 청소년 여행 이런 걸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에어부산이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서 지역사회에 단순히 항공산업이 발전되면서 이바지하는 것 그 이상으로 다양한 것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닌 고객과의 신뢰가 연결될 수 있는 100번, 200번, 1년, 2년, 10년 동안 계속 해오는 것들을 한번 찾아본다면 에어부산의 강점이 될 거고 그건 여러분들이 에어부산을 선택한 확실한 이유가 될 겁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27일 주식이 상장됐죠. 이건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10년 전에 정말 에어부산이 처음 이 지역 거점 부산 공항으로 시작한다고 했을 때 많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결국에는 서울로 가야 된다. 그리고 지방은 지방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크게 성장할 수 없다라는 의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식이 상장을 하고 정말 많은 성과들을 이루어냈고 지금 실제로 뭐 에어부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박수치고 싶은 항공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꼭 한번 보세요. 저는 오늘 그거 보면서 굉장히 울컥했어요. 에어부산 10주년 기념 영상이 있거든요. 에어부산 치면 아마
10주년 영상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 영상을 봤을 때 굉장히 뭔가 뭉클하면서 문장 하나하나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거기에 또 안에 내용들이 있어요. 뭐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서비스에서 국적항공사 유일 3년 연속 A등급, 16년에 있었던 결과인 것 같고, LCC 최단기간 누적 탑승객 3천만 명 돌파 17년이고, 작년의 경우에는 국내선 국제선 정시율 1위, 굉장히 시간 잘 지키는 항공사. 저비용 항공 부문 KCSI 고객 만족도 6년 연속 1위 작년이고요. 10년 전,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어. 10년 전 처음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힘을 믿는다. 여행의 힘을 믿는다. 우리 직원들이 함께 모여 만드는 그 힘, 에너지, 그리고 손님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 여행의 힘, 함께 했을 때 10년의 지금 에어부산이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굉장히 저는 와닿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내용으로 많이 참고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부산 채용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빠질 수 없죠, 여러분들. 에어부산 채용 홈페이지 들어가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되죠? 인재사항에 들어가야죠. 인재사항에 들어가면 뭐 일단 그룹 인재사항이 먼저 나옵니다. 집념의 세계인. 아주 기억나네요. 예전에 저도 이걸 봤던 터라. 근데 더 중요한 건 에어부산인이에요. 에어부산 인상. 자, 이건 결국에는 그 뭐 아시아나 그룹이랑 거의 닮았어요. 내용을 보면 나중에 체크를 한번 자세히 해보세요, 여러분. 좀 읽어드리면 뭐 고객 중심의 열정을 가지고 협동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하는 그런 창의적인 에어부산인. 많이 들어봤죠? 아시아나랑 비슷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키워드로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에어부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고객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직무를 맡던 열정적으로 해낼 수 있어 뭔가 프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절대로 혼자서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혼자가 아닌 남들과 함께 힘을 합쳐냈을 때 더 큰 결과를 내고 나 또한 그 속에서 더 성장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주어졌을 때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시도해보고 이러한 것을 끊임없이 피드백을 줄 수 있는, 피드백을 받고 할 수 있는 이런 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이 에어부산에 참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뭐 단연코 그냥 승무원만을 위한 게 아니라 에어부산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가져야 할 내용이라고 합니다. 요 서비스 모토 알아야겠죠. 뭐 Fly Smart, 에어부산, 요게 슬로건인데 모토에 여기 자세히 나와 있어요. 스마트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기 SMART의 정확한 뜻,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 체크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잘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뭐 유쾌하고 활기찬 미소로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손님들께 신뢰를 드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에어부산을 이용하시는 모든 손님들을 모시겠습니다. 서비스에 항상 미소가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즐겁게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손님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서비스의 가장 기본인 적극적으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늘 같은 모습으로 10년간 이렇게 성장해오듯 손님들에게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보인다면, 이러한 마음과 함께 손님들을 모셨기 때문에 에어부산에 KCSI 6년 연속인가요? 아까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체크를 해서 여러분의 답변이나 자소서에 많이 넣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조직문화 들어가 봐야죠. 자, 조직문화.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 뭐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지향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좀 눈에 탁 와닿았던 건 정말 눈에 와닿았던 게 아까 있었는데 인재 육성 체계예요. 이 부분이 너무 저는 아시아나에서 사실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로 할 수 있는지 좀 자세히 나오는데, 우선 케빈 승무원 부분 제일 밑에 있고 한번 보세요. 제가 옆에서 읽어드릴게요. 우선 공통 역량에 대한 향상 교육이 있어요. 온라인 교육.
아시아나 MBA, 신입사원 입문교육, 국내 대학 MBA, 해외 지점 파견 이러한 것들이 여튼 이 승무원들 또한 무언가 하나의 서비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다는 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항상 연구하고 고민하는 그 도전 창의 이 부분 있죠. 그 부분이랑 딱 어울리고 회사가 정말로 말로만 그런 인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부분을 체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나중에 강조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에어부산에 어울리는 또 금호그룹에 어울리는 인재 양상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회사 또한 끊임없이 도와준다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봐야 되는 게 오른쪽 직무소개 가면 케빈 서비스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외워서 가세요. 인재상과 이 직무는 여러분들이 외워가야 됩니다. 무조건 체크하십시오. 뭐 업무 내용이란 너무 간단하고요. 역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승무원으로서 필요한 자질, 에어부산 승무원으로서 필요한 자질은 뭐 고객 지향적 마인드, 그 다음에 센스와 민첩함, 국제적인 감각, 외국어 잘해야 돼요. 강인한 체력 부분도 굉장히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 지향적 마인드, 센스 모민첩, 국제적인 감각과 강인한 체력, 요 부분들 결국에는 또 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뭐 서비스 직무기 때문에 회사를 떠나서 직무가 서비스 직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중첩되는 내용이 많지만 그래도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체크를 하십시오. 그리고 업무 특성 및 비전. 비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기내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훈련팀 교관, 캐빈 안전 서비스 기획을 담당하는 스태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향후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자소서 항목 중에 입사 후 포부랑도 충분히 연결될 수 있겠죠. 입사 후 포부랑도 연결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또 업무 특성은 편안함과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된대요. 편안함과 신뢰.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기고 모델 같고 연예인 같고 이런 거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건 편안함이 있어야 되고 믿음직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이 외모로만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말투, 표정, 목소리, 답변의 내용, 여러분들의 살아온 과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뭐 이런 말도 하기 그렇지만 스펙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미지가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꼭 체크해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 관리가 필수래요. 이것 또한 뭐 서비스 예저와 올바른 용모의 소유자인가 하는 대한항공의 그 부분과도 딱 어울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기 관리가 이 외모 관리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는 내용이 더 치중된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 관리가 외모뿐만 아니라 외모도 있겠지만 자기를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셀프 디벨롭먼트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만 쉬고 올게요. 잠깐만요. 자, 여러분 좀 멘탈을 다시 챙기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갈게요. 지원에 있어서 영어 점수가 있기만 하면 되는데 뭐 점수가 상관이 없다고 말하지만 여러분들 아시죠? 제 스펙에 관련된 영상을 꼭 보세요. 스펙에 관련된 영상을 꼭 보시고 점수를 한번 확인하시고 그래도 최소한의 여러분들 지원 가능한 점수면 저는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안 된다면 면접을 정말 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소서 항목 한 둘 셋 네 가지예요. 그리고 500자 이내 쉬워요.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니죠? 늘 보던 거죠. 사실 저는 이런 자소서는 사실 별로라고 생각해요. 너무 좀 전형적이니까 뭐 하나하나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본인의 성장 과정이라고 하면 가족에게 영향을 받은 것, 또 어렸을 때부터 이 가정 환경, 또 친구로부터, 또 나 스스로 학교 생활하면서 무언가 나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이런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또는 내가 어떠한 성향을 가졌는지 이러한 것들에 있어가지고 나의 정체성 또는 나라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학교 생활에서 이렇게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도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인간관계에서도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해준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저는 어려서부터 집으로부터 정말 사람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배워왔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뭐 이런 과정을 받고 이러한 것을 많이 봤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변의 친구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챙기고 좀 함께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도 이렇게 했을 때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좋은 결과를 많이 볼 수 있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예시를 드는 거예요. 그런 나의 하나의 그 가치관, 명사 이런 걸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어떠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성장 과정이라면 사실 고등학교 이후가 될까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뭐 중3부터 고1 또는 뭐 아주 어려서부터 가족에게 영향을 받았던 가훈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려서부터 영향을 받았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장 과정하면 여러분 중고생 이상부터입니다. 중고생 이상부터. 그래서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을 앞둔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던 어떤 역할을 하든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당사 지원 동기, 뭐 이 부분은 몇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뭐 부산 분들은 이 부산 지역 사회, 내가 부산 시민으로서 정말로 이 에어 부산의 역할이 컸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감사함을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승무원이라는 것 이전에 정말 그 에어 부산을 여러 가지 항공사 중에 에어 부산이 꼭 다니고 싶었던 이유, 그런 부분 개개인별로 다 다르겠죠. 그런 부분을 좀 엮어서 적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0주년 영상 있죠. 그 부분 영상을 보면 또 많은 영감이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진 않더라도 여러분들 그거 보면 확실히 이거 쓰면 참 좋겠다라고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죠. 에어 부산이 잘하고 있는 것들 여러 가지 많죠. 수백 가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십 가지 중에 정말 에어 부산이 잘하고 또 그 내가 에어 부산에 다니고 싶은 이유, 그 솔직한 것들 중에 한두 가지를 엮어서 적으시면 충분히 좋은 지원 동기가 될 겁니다. 장단점 같은 경우엔 생략할게요. 비율 같은 경우엔 6대4. 어제 제주항공의 영상을 보시면 장단점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고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관련된 영상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입사 후 포부 같은 경우에도 타항공사 자소서 관련돼서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뭐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떠한 승무원이 되고 싶은지, 어떠한 서비스와 안전을 하고 싶은지, 에어부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 네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 선택해서 작성을 하시면 될 거고요. 이 부분은 사실 너무 중복되는 내용이어서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제 제가 올렸던 제주항공 영상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대한항공 이런 자소서 관련된 영상을 한번 다 읽어보세요. 지금 대한항공이 뜨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많은 연관성이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은 까먹어서 하지 못했던 그 당시 했던 이야기들이 중첩이 돼서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많은 소스가 될 거예요. 그럼 그 소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써서 서류 합격해서 에어부산 절로 가시면 되겠죠. 제가 매주 타는 에어부산이니까 여러분들 정말 제가 나중에 먼 훗날 여러분들 제 영상 보고 합격하신 분들 에어부산 승무원 되면 제가 탑승하면 아는 척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 오늘 또 1등으로 올리려고 제가 오늘 뜨자마자 바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자막이 없는데도 이렇게 긴 시간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꼭 모두 다 이 스카프를 메고 우리 공항에서 만날 날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마치기 전에 여러분 안녕. 힘들다.